이번 한국사 시간, 오늘은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네요.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는 92쪽이랑 93쪽이니까 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복습 먼저 해볼게요. 리뷰. 온건개화랑 급진개화를 비교하는 표 중요해요. 네, 온건개화의 개혁 모델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급진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온건개화파의 개혁 방법은 온건, 점진적인 개혁, 급진개혁파는 급진적인 개혁. 개혁 방향이 되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다? 개혁 방향이다. 네, 온건개혁파는 동도서기론. 뭐라 그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 급진개혁파는 문명개혁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제도. 그러니까 동도서기론은 사상제도는 우리 것, 동양의 것을 사상제도는 유지하는 거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는 이야기였던 거지요. 인물론은 온건개혁파는 레드하우스 있었네. 김홍집, 김윤식.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영효라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용어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 이거 누구야? 이거 중국에서는 중채서용,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동도서기, 일본은 화훈양제. 용어만 다르다는 거.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야. 두 가지 흐름. 서양의 것 수용하자. 수용하지 말자. 서양을 수용하자는 것은 뭐였지? 이들이 무슨 파? 개화파. 근데 아니야. 절대 수용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파? 위정척사파인 거야. 그러면 위정척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볼게요. 정의부터 가야지. 위정척사라는 것은 위정. 이게 위자가 지키다 위자야. 지킬 위. 바른 것을 지킨대. 바른 것을 지키고 배척하는 거야. 이 사는 사악하다. 한문을 하면 역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사악하다. 그러니까 정과 사를 한번 살펴보자고. 정은, 여기서의 정은 성리학이야. 성리학. 사는 사악. 사악과 관련된 건 뭐냐면 서양과 관련된 건 다 사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좋든 좋지 않든. 여기서 그러니까 위정척사들, 이 유생들이 말하는, 양반들이 말하는 유생, 양반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유교 문화야. 어른을 섬기고 삼강오륜. 근데 사악한 거는 서양 문화야.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사진기. 야, 사진기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치? 딱 그리지 않아도 찍으면 찍은 대로 다 나와.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진기를 제대로 눈을 쳐다보면 영혼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대. 막 그래가지고 사진기를 막 부셔. 뭐 그런 일들을 벌어뜨린단 말이야. 당연하지. 새로운 것을 볼 때 신기해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기해하지 않고 아예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반발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위정척사파, 이 양반 유생들이 가지던 생각이었겠지. 여기서의 화는 중국을 말해. 중국을 이렇게 화라고 표현하거든. 중화 문명할 때 화야. 화를 문명이라고 하고 사악한 것을 이것은 오랑캐 있잖아요. 오랑캐. 이 오랑캐 같은 놈 할 때 그 오랑캐. 여기서의 이는 야만을 뜻해. 그 문명이랑 야만은 저번 시간에 했지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에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정은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의 전통적인 질서,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를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악한 것을 서양과 일본의 침략이라고 했단 말이지. 위정척사의 개념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얘들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딱 이해하기 쉬워요. 10년 단위로 구조화가 딱 되어 있어.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로 딱딱딱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자고요. 60년대부터 살펴볼게요. 60년대는 언제냐면 흥선 집권 시기야. 선생님 과거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는 흥삼대원군으로 외우면 쉽다고 이야기하면서 1863년부터 1873년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흥선 집권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척화주전론이야. 이 시기에 뭐라고? 척화주전론. 이렇게 해요. 흥선 집권기는 척화주전론. 뭔 소리냐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가 있냐면 기정진, 이항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얘들아 다 외워야 돼. 1860년대 척화주전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지지. 사람 이름 누구? 기정진, 이항로. 기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주장을 봅시다. 서양과 교역을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약해지고 천주교 확산으로 미풍양속이 파괴될 거래. 너무 문란해질 거래.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이야. 누가 했다고? 기정진, 이항로. 그 다음에 70년대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일이 있었어. 76년에.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같은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항구를 열었다. 개항. 그러면 이들은 뭘 하냐는 거냐면 이때 위정척사 운동은 핵심이 뭐였냐면 개항을 반대하는 거야. 개항 반대.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프린트에 뒷면에 보면 오불가소라고 써 있어요. 5가지 안 되는 이유라고 써여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었거든. 그 사료 똑같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한 통속이다.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이다. 일본과 외놈과 서양 양놈은 일체 하나의 몸이라는 거야. 한자 기가 막히다 진짜. 무슨 론? 외양일체론. 80년대는 얘들아 이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 책략을 가져와요. 누가? 레드하우스가. 누구를 만나지? 누가 쓴 책이지? 황준헌 또는 황준센이라고 한다고 했지.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누가 가져오는 거야?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고종이 이 책을 쫙 읽어봅니다. 고종에게 레드하우스가 이렇게 책을 갖다 줘요. 조선 책략을 쫙 줘요. 고종이 책 읽어보고 이 책 주장이 좀 괜찮네? 이 책 주장이 참 괜찮아? 그래서 양반들한테 쫙 뿌려요. 야, 이거 홍집이가 레드하우스가 이 책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래? 양반들이 싹 읽어봅니다. 양반들이 쫙 읽어봐요. 근데 반응이 어떻냐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양놈 미국이랑 수교를 하냐.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진 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었잖아 얘들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양반들이 살펴보기에는 일단은 70년대 개항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 왜 우리가 외놈이랑 개항을 해야 돼? 항구를 열어야 돼? 우리가 왜 교역을 해야 돼? 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근데 외놈들은 그래도 우리 역사에 붙어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황존원이 쓴 조선 책략에 보면 뭐 하라는 거야? 친중국 결일본은 원래 그랬어. 근데 연미국, 미국, 그것도 양놈, 진짜 달라. 그런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교역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미국과 수교를 거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화를 반대한다고 해요. 개화 반대. 그러니까 리드미컬하죠. 70년대는 뭐 반대? 개항 반대고, 얘는 개화 반대.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데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선비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영남 만인소는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름만 써 있어.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 이름만. 그래서 이 이름만 엄청 써 있어. 정말 만인, 10,000명이라는 소리거든. 영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상소를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올린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던 거고, 이만손이라고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전국의 고종이 양반들에게 조선 책략을 쫙 뿌렸어. 이거 수거하려면 손이 얼마나 필요해? 진짜 많이 필요하겠지. 손이 20,000개나 필요한 거야. 20,000손. 미안해요. 조선 책략을 수거하기 위해서 손이 20,000개 필요하다. 20,000손. 네, 선생님 이런 개그 진짜 좋아해요. 네, 선생님 한번. 네, 20,000손의 영남만인소 대표적인 주장 보겠습니다. 미국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뭐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미국은 어떻대? 우리가 모르던 나라래. 괜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과도한 요구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타인은 누구야? 황준헌이라는 사람이겠지. 이해했니? 오케이. 이후 홍제학의 상소를 계기로,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고종을 극딜합니다. 극딜. 그러니까 고종이 진짜 빡치게 극딜을 넣어요. 고종 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고종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홍제학을 능지처참합니다. 능지처참 뭔지 알지요? 사람 이렇게 촉촉촉촉 있으면 여기를 다 묶어가지고 음매소가, 이거 소야, 음매소가 이렇게 소가 묶어가지고 이 소를 이렇게 이쪽으로 쫙 가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지. 능지처참. 이거를 소 또는 말로 한대. 갑자기 이제 능지처참 얘기를 하지만 말로 하는 게 좋을까 소로 하는 게 좋을까? 말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왜냐면 빨리 죽잖아 얘들아. 소로 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이 몸을 찢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다 느끼잖아. 무튼 홍제학이 선을 넘은 거예요. 적당히 했어야지.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왕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승소를 하면서 정부가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후에 의병운동으로 계승돼요. 우리 의병운동할 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홍제학의 극딜 볼게요. 너무 과격하고 선을 넘어요. 읽어볼게요. 대체로 서양의 학문은 진짜 문란하고 인륜을 멸한대. 자, 말도 안 되는 학문이래. 그리고 서양의 문물은 음탕하대, 야하대. 욕심을 이끌고 윤리를 망치고 정신이 막 이렇대. 어떻대? 눈으로 보면 창자가 뒤집히고 코로 냄새나 입술을 대면 마음이 박혀서 본성을 잃게 된대. 진짜 쓰레기 같은 거래. 근데 왜 왕 네가 뭔데 자꾸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조선으로 들이게 하는 거야? 라는 말하는 거야. 지금 왕 니께서 너가 전에 없던 지나친 조치 너무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 너 병신 아니요?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깨닫지도 못한다. 학문 너 공부도 안 한다. 아는 것에 이치에 밝지. 너 진짜 멍청하다. 사심을 이기지 못해서 안일에 빠진 것을 다 알게 여기고 참소로 권한다. 진짜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오히려 처벌해야 될 사람은 서양의 문물을 가져오는 것을 처벌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위정척사를 막냐라는 상소리입니다.
극딜을 제대로 넣은 거죠. 누가? 홍제아기가. 그래서 능지처참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속해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입니다.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군란이 일어납니다. 언제? 임오년에. 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임오군란 원인 볼게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인데요. 성공하지 못해서 난으로 끝나는 거죠. 원인. 개항과 개화 정책에 따른 민중의 삶이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개항하고 개화할 때 돈이 들어가겠지. 이 돈을 누가 대부분 부담할까? 민중이 부담하겠지. 점점 힘들겠지. 세금을 적고 더 가져가겠지. 거기다가 별기군과는 다른 구식군인에게는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이거 별기군 저번 시간에 배웠지요. 우리 새로운 군대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식군인에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기존 군인은 원래 5군형이었는데요. 2형으로 축소시켜요. 그 다음에 별기군이 있는데 별기군에는 좋은 무기를 주고 월급도 잘 주고 좋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무시하고요. 빡치겠지. 날 무시하잖아 지금. 거기다가 심지어 1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이 모래랑 겨가 섞인 쌀로 지급이 된 거야. 너무 빡치겠지. 선생님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감정이입.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13개월. 오우씨,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왜 흥미로워? 미안해요. 감정이입 해볼게요. 13개월, 얘들아. 1년 1개월이야. 월급 그때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 선생님 지금 카드값이 엄청 나와가지고 이번 달 월급 못 받으면 선생님 파산해요. 네. 장난이고요. 1년 1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 월급을 줬는데 거기에 모래랑 겨가 섞인 걸 준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선생님 월급을 1년 1개월 동안 안 줬는데 갑자기 그 P2P 사이트 뭐 예스파일 그 무료 쿠폰 그 돈처럼 생긴 거 있잖아. 1억 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걸 준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개빡치겠지. 그래서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들이. 전개 민중들이 미쳤다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반란을 싹 일으켜요. 궁궐로 막 쳐들어갑니다. 일본인 교관 죽이고요. 왜냐면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이었거든. 일본인 교관 막 죽여요. 민씨 일파 살해합니다. 민씨가 누구냐면 고종의 아내입니다. 성이 민씨였어요. 민씨. 후에 누가 되는 거지? 명성황후가 되는 거지.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인물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인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 anyway 어쨌든 명성황후 민씨. 여기서 선생님은 민씨라고 할게요. 민씨 또는 민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요. 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민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었던 누구? 고종의 파더 흥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흥선한테 저 정치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민비는 도망갑니다. 흥선을 찾아갑니다. 이때 흥선은 개화 정책을 올 스탑합니다. 통리기무 아문 뭐 이러면서 거기서 실시하던 모든 정책을 올 스탑시켜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복구시켜 버리게 됩니다. 민비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청에 파병. 그래서 청나라가 바로 군대를 보내줍니다. 청에 파병. 왜냐면 이 청나라는 이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거든. 조선에 청나라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거든.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나라야. 청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여러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있지만 이 청나라가 제일 아끼던 지역은 바로 우리 조선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지역만큼은 더 서양 열강에 자꾸 뺏기더라도 어디만큼은 조선만큼은 이 청나라가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민비가 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 군대를 보냅니다. 청나라를 어떻게 하냐? 흥선을 잡아가요. 납치합니다. 그리고 민비가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비 누구를 엄청 좋아할까? 굉장히 누구를 좋아할까? 아이러브 청이겠지. 자기 죽을 뻔했거든. 이거 누가 도와줬다고? 민비가 도와줬거든. 아, 민비를 누가 도왔다고? 청나라가 도와줬거든. 그럼 청나라한테 막 준다고. 결과 봅시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워야 합니다. 이무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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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어떻게 내정 간섭했냐면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 그 전기 고문 그거 아니라 고문,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고문이라고 합니다. 네, 고문을 파견해요. 마젠창이라고 하는 내정 고문을 파견하고요. 내정, 우리나라 그 정치와 관련돼서 마젠창을 파견하고 외교 고문으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인을 파견합니다. 독일인 우리 오페르트 씨 봤죠? 오페르트 씨 말고 독일인 또 만납니다. 멜렌도르프. 외교 고문을 만나고요. 또한 군사 고문을 만나요. 누구예요? 위안스카이. 사람이 이것도 원세계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어로 읽으면 우리 한문을 읽으면 원세계, 중국어로 읽으면 위안스카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뭐 병행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위안스카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원세계라고 써 있어서 그냥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문을 파견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얘들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시험 문제 진짜 나 내 거야.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조청상 및 수륙 무역장정. 되게 중요해.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죽였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을 죽였다고. 그래서 일본인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내용 볼게요. 제물포 조약이에요. 어디랑 체결했다고? 조선이랑 일본이요. 언제? 82년에. 뭐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이렇게. 지금부터 21일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 여기서의 흉도는 누구야? 이모군란. 이모군란의 민중이겠지. 그 다음에 4조.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이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5조. 일본 공사 간에 군사를 약속한다. 경비를 저기한다. 군사.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군대가 주둔이 허용된 거지.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이랑 청나라가 체결한 조약이고 82년에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은 이 수약의 가장 큰 내용은 여기 조약 시작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겠습니다. 이 수륙 무역장정 조약 내용 전에 설명을 써놨어요. 중국이 속방, 이게 속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속국이라는 말이랑 똑같아. 속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은 어디 거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청에 속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명시했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진짜 청나라 땅은 아니지만 이거는 거의 청나라의 영향력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 라는 말에 남겨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다르다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 미안한데 이거는 조선이랑 청나라랑 동등한 입장이 아니야. 청나라가 조선을
위에서 밑으로 체결한 조약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거야. 이거 자체가 불평등하고 굉장히 우리가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2조 보겠습니다. 제3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 원고는 재판을 원하는 사람, 피고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었어. 중학교 3학년 때 사회시간을 배웠습니다.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해서 심의 판결한다. 이거 뭐야? 시외법권인 거지. 우리나라 잘못된 일을 왜 중국인이 재판을 해? 말이 안 되지. 4조가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 꼭 적어두세요. 이 프린트에 적어놓은 것을 바탕으로 선생님은 너네가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판단할 거야.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양화진 아버지는 양화대교, 그 양화대교 할 때 그 양화대교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서울.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영업소에 개설한 경우, 그럼 영업소에 개설을 했다는 얘기네. 근데 우리 계양지 살펴보면 계양지는 보통 인천, 원산, 부산 이 정도야. 계양지. 그러면 인천이랑 서울까지는 인천과 서울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때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건 뭐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교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인 장첸이 서울까지 가서 물건을 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중국인 장첸이 종일과 교역을 한 다음에 종일이 서울에 장사를 갖다 파는 중개무역을 실시했었다고 이야기했었다고. 이게 무슨 무역이어서? 거류지 무역이어서. 그런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지 통상권이야. 이게 이 4조가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 내지 통상권. 그러니까 내지는 뭐냐면 이 계양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조선 땅 어디에서든지 통상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내지. 조선 땅 어디에서든지 통상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통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내지 통상권을 중국이 가져가요. 청나라가 가져가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폭발적으로 서울 이곳 저곳으로 촥촥 들어가서 무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개무역했던 종일 어떻게 되는 거야? 폭망하는 거지. 왜냐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우리 민들한테 더 타격을 받았겠지. 수업 마무리하겠죠. 글쓰기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 통상수교 거부정책 지지.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지? 기정진, 이항로. 1870년대 개항반대, 80년대 개화반대. 개항반대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80년대 누구였지? 개화반대 누구였지? 조선 책략을 전국으로 뿌렸어. 손이 몇 개 필요해? 2만 개 필요해. 2만 손에 영남 만인손. 이렇게 전개되었어. 근데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60년대를 선택하든 70년대를 선택하든 80년대를 선택해.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나는 지지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표어를 만드는 거야. 표어 대표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해야 되는 거 알지?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안 부럽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표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어를 만들어 보는 거야. 표어 참신 점수 주겠습니다. 참신. 또는 내용. 근데 여러분 참신이랑 내용 중에 뭘 더 많이 볼까? 내용을 더 많이 보겠지.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니까 한번 쫙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8차시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 그렇지. 점점 외우기 쉽겠지요.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